자, 여섯 번째 썰입니다. 여섯 번째 썰인데, 이거 예전에 했던 주제거든요. 우리가 결혼을 못한 이유라고 제가 썰방을 통해서 좀 재미를 많이 봤던 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로 좀 제가 썰방에 좀 이미지라기보다는 입지가 많이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매나 똑같은 이유인데요. 똑같은 주제인데, 이번에는 올해 기준. 그때가 아마 2019년도에 올렸을 겁니다.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3년 전에 올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3년 전 이맘때쯤에. 그때 3년 전이면 2019년 아닙니까? 그때 올린 건데, 이번에는 올해 기준. 3년 뒤. 2022년. 그러니까 3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결혼을 못한 이유. 그때는 안 한 이유였지만 지금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3년 전에 제가 이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 나눴어요. 그러면 2022년은 그때 주제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해야겠죠. 일단 객관적으로 말하면,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2019년, 즉 3년 전보다 지금이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더 힘들어졌습니다. 훨씬 더 힘들어졌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2019년 그리고 지금 결혼하기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더 힘들어졌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더 힘들어졌다고 봐요. 훨씬 더. 그때 얘기한 거하고 지금 얘기한 거하고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결혼하기 더 힘들어질 겁니다. 당연히 결혼 횟수가 줄어드니 출산율은 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상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서울 같은 경우는 0.2명대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울은. 그러니까 이게 지방이 떨어진 것보다 수도권이 떨어지는 게 더 심해요. 사실 저출산은 지방보다 서울권이 월등하게 더 심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이 낮은데 지방하고 서울하고 좀 극명하게 많이 갈라져요. 서울이 오히려 애를 더 안 낳아요. 물론 인구에 따른 숫자로 보면 많은데, 비율로 따지면 서울이 더 안 놓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서울이 출산율이 전국 최악인 이유. 요것도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 있고, 그리고 젊은 여자 빈도 서울이 많은데, 왜 출산을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제가 다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2022년 우리가 결혼을 못한 이유. 일단 첫 번째는 3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이 훨씬 더 먹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맨날 부모형 방송들 맨날 먹고 살기 힘들다, 죽겠다, 힘들다. 맨날 이런 얘기밖에 못해? 예, 못합니다. 왜 이런 얘기밖에 안 하냐?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2022년 하루하루 느끼는 거잖아. 지금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힘들고, 직장을 못 다니시는 분도 힘들고,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돈이 잘 안 모이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잘렸고요.
그래서 3년 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힘들어졌죠. 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때요? 결혼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예. 먹고 살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사기업 취업도, 사기업 취업도 이제 감소했죠. 예. 그때와 지금과 비교해서 3년 전까지는 그래도 자리가 좀 났어. 근데 지금은 자리가 안 나요.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에서 정기 공채가 있었습니다. 정기 공채가. 근데 3년 지난 지금은 없어요. 지금 수시모집 말고는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문과생들이 지금 먹고 살기 굉장히 갑갑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경영 악화로 예.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잘린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거는 지금 제가 경영 악화로 직장 그만두었거나 잘린 사람 증가했다는 거는 남자들보다 여자분이 더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예. 그래서 여자분들이 아마 결혼 자금을 모으기 상당히 힘들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자도 그렇지만. 특히 그 메로나, 그냥 메로나 얘기 안 하게 이제 코로나 얘기해도 유튜브에서 놓다가 안 주니까 코로나 당당히 얘기하겠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여자분들이 서비스업 일자리가 완전히 파이가 되어버렸어요. 여자들만의 일자리 얘기했을 때 서비스업, 특히 항공업계는 초토화가 됐죠. 지금도 완전히 복구가 안 됐죠. 예. 그리고 뭐 알바 자리, 서빙 자리도 뭐 지금 이제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니까 그나마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그 전에 일하던 사람들 다 나가리 됐습니다. 예. 다 나가리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하면서 돈을 모아놓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없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결혼 같은 건 이제 언간생심이죠. 예.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많아졌죠. 이게 첫 번째 이유. 공감하시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겁니다. 1번하고 비슷한 건데 뭐냐 하면 자,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감소, 일자리가 이제 줄어든 거 플러스 언택트 사회. 자, 언택트 사회 이거 단어 모르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접촉 사회. 비접촉. 그러니까 사람들을 안 만나는 사회. 단체 행동을 안 하는 사회. 모임을 안 갖는 사회. 그런 사회로 바뀌게 됐어요. 일자리가 적어지니 당연히 먹고 살기 막막한 분들은 사람 만날 수가 없죠. 사람 만나는 거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은 알겠지만 그 전까지 마스크 쓰면서 이제 사람들 모이는 자리 못 가죠. 그래서 뭐 미팅이나 만남 같은 것도 없어졌습니다. 예. 뭐 소개팅 같은 것도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면 뭐 또 남녀가 만날 만한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갖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공감하지 않을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예. 첫 번째, 두 번째 나름 합리적 이유입니다. 사실 세 번째 1번, 2번은 그냥 밑밥을 깔았고요. 세 번째 이거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 보면 이게 최고입니다. 여자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 아마 제 유튜브가 남자분들이 많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나오겠죠. 예, 이렇게만 얘기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뭔지. 저도 설거지로는 안 다루려고 했지만 지금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제가 설명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설거지로는 뭔지 아시죠? 그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 왜 그 설거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는 설거지를 생각하시면 돼. 설거지 뭐가 있어요? 그 음식 먹고 쓴 그릇이 있고, 그 이제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설거지 닦기 위한 퐁퐁이나 수세미 있잖아. 예. 그러니까 그 그릇이 여자고 퐁퐁이 남자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뭐냐면, 여자가 맨 처음에 이제 젊었을 때는 좀 키 크고 잘생긴 남자 만나다가 결혼할 때 되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공부밖에 안 하고 돈은 잘 버는데 연애 경험 없는 그런 사람을 이제 갈아타는 거. 그런 남자를 이제 퐁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실컷 놀고 다 하고 하다가 나이 차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누가 좋을까 생각 이제 보다가 평생 공부만 하고 열심히 살고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딱 집어서 결혼까지 가는 케이스를 이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듣고 많은 남자들이 좀 분기를 일으켰죠. 네. 그리고 갑경 사건은 뭔지 아실 겁니다. 이건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언급 안 할게요. 뭔지 아실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남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상당히. 네, 그래서 이 지금 현상이 절대 짧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네, 절대 짧게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도 이걸 굉장히 주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내도록 갈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면 무조건 뭐 행복하고 좋은 것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진짜 많이 바뀌었어. 한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장관이 3년 전만 하더라도 뭐 결혼하는 게 손해고 안 좋다 하더라도 남자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래도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 난 그래도 결혼해야겠다. 내가 손해보다도 결혼해야겠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는 확 줄어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내가 봤을 때는 좀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잘 안 보여요. 불과 3년 사이에. 네. 그만큼 이 결혼에 대한 여론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뭐 통계조사 같은 것도 보면 아시겠지만 난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는 비중이 확실히 줄었어요. 20대는 거의 없어요. 20대는 뭐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20대 분들은 보니까 결혼이 필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10%도 안 되더라고요. 네. 3번이 가장 핵심적이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 남자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여자분들이 기분 상할 수 있겠지만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결혼이 불공정 제도라는 겁니다. 이건 남자 입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자분들 보면 뭐 불공정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불공정 얘기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결혼 비용. 네. 결혼 비용 자체가 불공정이잖아요. 아니 뭐 온라인에서는 뭐 반반 결혼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뭐 반반 결혼 하는 사람도 있다고 뭐 얘긴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벌어진 건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벌어진 건.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반반 결혼하는 거? 아니면 여자 쪽에서 좀 더 부담하고 결혼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아, 제가 뻥치는 게 아니라 난 여지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남자 쪽에서 결혼할 때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합니다. 뭔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자 쪽에서.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몇 번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남자한테 뭔가 다 해달라고 하는 거, 뭐, 내놔, 집 해줘, 차 해줘, 예단 해줘. 그러다 남자 빡쳐가지고 파혼식 했다거나, 그 갈아엎은 사례 같은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응? 그 남자분들 그래도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 빈손으로 하지 않잖아요. 빈손으로 하지 않는데, 가끔 여자 쪽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터무니없이 뭔가 결혼하려고 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결혼했을 때 너무 많은 걸 바래. 예. 결혼했을 때 너무나도 많은 걸 바래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아파트 가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파트를 간다는 게? 돈이 되면 가야겠지. 능력이 되면 갈 수 있겠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가려고 하는 건 좀 무리수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자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분들 기분 나쁘겠죠.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붕어형 또 여자 까는 거 아닙니까?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사실이잖아. 안 그래요? 그렇다고 이렇게 결혼했을 때 과연 무조건 행복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예. 무조건 행복할지에 대한 보장도 없어. 왜냐면 요즘에 이제 이혼율이 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 남자가 기꺼이 해야지. 남자가 기꺼이 다 책임져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남자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쟤는 뭔데? 쟤는 뭐 했길래 이거밖에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자기가 뭐길래? 아니 사람이 현실적으로 능력과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왜 처음부터 무리하려고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지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결혼에 대해서 뭔가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무 좀 불공정한 것 같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다 떠받들어야 되냐? 맞춰줘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클레임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남자분들 중에. 옛날에는 그냥 기꺼이 남자가 해야지. 네. 남자가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지금은 아닌 거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지금의 남자분들 그런 거예요. 네. 아니 내가 왜 이렇게까지 저 여자한테 다 해줘야 돼? 다 해줘도 이혼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혼하면 반만 할 수도 있는 거고.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내가 이 나이 목도리 이 정도 만든 동안 저 여자는 뭐 한 거야? 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여자분들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언론 미디어에서 다루는 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네. 여러분 있잖아. 종편 채널 같은 데 보면 뭐 동치미? 네. 이게 오히려 비오는 부칙입니다. 왜, 여보야, 뭐,
자기 아내의 맛, 동치미, 동상이모 이런 게 결혼을 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결혼을 단련시키게 부추겨요.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와가지고 뭐 시댁 뒷담화 까고 욕하고 서로 까는 게 그게 좋나 그게?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 그 자기야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백년손님 자기야? 맞나? 거기 실제로 나와가지고 이혼하신 부부들도 꽤 많습니다. 완전 이혼 장려 프로그램이 돼버렸어. 예. 실제 거기 나오신 분도 이혼했습니다. 안 그래요? 아니 무슨 부부끼 나와가지고 서로 화기애애한 모습, 뭐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서로 까고 네가 잘했네 내가 못했네 서로 자꾸 뭐 흠집 잡으려고 하고 그런 걸 또 방송국 소재로 보여주는데 누가 좋아하겠냐고. 안 그래요? 결혼을 하고 뭔가 저런 부부 보면서 야 나도 진짜 저 결혼해야겠다. 나도 저분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있잖아. 어떤 생각 드냐면 저럴 거면 왜 결혼했지? 저럴 거면? 그럼 방송에 먹고 살려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방송에서 저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집에 가서 가만히 있나?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아니 방송에서 저렇게 서로 욕하고 험담하고 서로 이제 뭐 장모 시댁 까고 얘기하면 민낯에 다 까발리면 집에 가서 과연 여보 고생 많았어. 아유 방송에서 다 알고 있어. 그 진심이 아니었다.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집에 가가지고 야 방송에서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이런 거 다 얘기하면 어떡해. 이런 거 다 얘기하면 시청자들이 우리를 뭐라 생각하겠냐고. 우리 방송인이잖아. 이미지를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아무리 우리가 돈 벌려고 이게 나왔지만 이건 아니잖아. 이러지 않을까 여러분? 아니면 거기 나오면서 뭐 이혼도장 찍으려고 이미 소장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그런 느낌 들어. 뭔가 작정하고 맞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서로 신랄하게 까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여보 고생했어. 당신 심정 충분히 이해해. 그 진심이 아니었다는 건 나도 알지. 근데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 물론 이런 사람도 있겠지. 근데 집에 가서도 왠지 또 싸울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 분명히 저렇게 얘기하면 집에 가서도 싸울 것 같은데 사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자기들의 어떤 그런 치부나 흠결을 가지고 자꾸 컨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가 좋지 않거든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그런 어떤 이제 부부끼리 나온 프로그램은 그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예. 방송에서 공개되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 부부의 개인적인 치부가 드러나는 것들.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것들이 방송을 통해서 너무 여럿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부부 생활 절대 좋을 리가 없어. 안 그래요? 여러분 있잖아. 전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한다고 치면 부부끼리 어떤 문제는요. 부부끼리 해결해야 되지. 제3자가 관여하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깨졌다고 보거든요. 저는. 부부끼리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든 부부끼리 해결하고 웬만하면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 좌지우지 한다거나 뒤흔들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그 방송에서 보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가릴 거 없이 적나라하게 다 나오잖아요. 아무리 방송 컨텐츠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안 그래요? 원래 부부 사이, 가정사라는 거는 공개되면 안 됩니다. 몰라야 돼. 안 그래요? 모르는 게 정상이야. 정말 개인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면 부부의 문제는 부부끼리 각자 해결해야 되죠. 근데 방송에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다 나와. 벌거벗은 것처럼 완전히. 그리고 좋은 얘기가 아니라 나쁜 얘기를 해. 예. 나쁜 얘기를 한다니까. 서로 뭐 서운했던 거,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싫었던 거, 참았던 거, 막 이런 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쪽이 얘기하잖아. 그 반대편 쪽에서 얘기를 해. 그리고 그냥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10년 전엔 남자들이 양보하는 분위기였고 그렇지 못한 남자들을 남자들 스스로 물고 뜯었는데 이제 여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되어 서로 공평하게 부담해야 된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된 건 여자들 책임이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평등해야 된다고 자기들 스스로 주장해왔기 때문에 서로 공평하게 짊어져야죠. 특히 내가 요즘에 최근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에로 부부인가? 그런 거 진짜 마음에 들어. 특히 부부의 속궁합을 방송에 나와가지고 얼굴 드러내고 얘기한다는 게 난 솔직히 부부 사이가 좋아질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했던 것 중에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에로 부부? 에로 부부는 아니면 뭐 고딩 엄빠? 이런 거 왜 만들어 이거 진짜? 안 그래요 여러분? 부부의 속궁합은 솔직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 왜냐면 얘기하는 순간 둘 다 마이너스 이거는. 뭐 그런 경우 있어요. 한쪽이 너무 하고 싶은데 한쪽이 안 해준다. 미칠 것 같다. 그래 얘기하면 둘 다 이상하잖아. 둘 다 나오면 안 그래요? 안 그렇지 않나요? 둘 다 이상하지 않나요? 한쪽은 너무 좀 새끼가 너무 밝혀서 문제고 한쪽은 너무 너무 성욕이 없어서 문제고. 그럼 어떻게 볼까 우리가 그 사람을?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뭐 금방 하다 끝난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볼까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방송에서 창출을 하잖아. 그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고딩 엄빠? 고딩 엄빠가 뭐냐 하면 고등학교 때 있잖아요. 미성년자가 그 사고 쳐가지고 이제 애 낳았는데 이제 애 낳아가지고 이제 그 애 낳아서 책임져가지고 키우는 가정을 방송에 보여주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건 윤리적으로 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지 않나요? 그 욕 엄청 먹거든요, 여러분. 그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어, 그거는. 애초에 컨텐츠 자체가 좀 윤리하고 상관이 없고 위험한 거 아닙니까? 10대들이 그거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안 그래요? 그걸 방송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있잖아, 자극적으로. 언론에 자꾸 자극적으로 뭔가 결혼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부정적인 것들, 자극적인 것만 뭔가 선전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와, 아니 저렇게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 과연 저렇게 결혼해서 과연 집에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나도 결혼하면 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당연히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지금 언론 미디어에서 다루는 이 결혼 관련 프로그램이 결혼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단련시키게 만들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2022년 현재는 우리가 결혼을 못하고요. 앞으로 못하게 되는 사람들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들.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혼을 못한다고 해서 내가 뭐 좌절감이 빠진다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못하면 못하는 듯 살면 돼요. 오히려 결혼해놓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단지 그거를 이제 남들한테 오픈을 하지 않을 뿐이죠. 예. 결혼했다고 해서 다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도 있긴 한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결혼을 못했다고 해서 남들은 하는 결혼을 왜 나는 못할까 그렇게 스스로를 올가맬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이런 주제 주신 장건강이 딱좋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